네, 안녕하세요. 최 선생입니다. 자, HJ중공업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술적인 리바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들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올라오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 5분 봉으로 체크를 해보더라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이 22,500원에서 23,000원 구간을 넘어주면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추세가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세가 지금 돌아가고 있긴 한데 저항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60분봉을 본다라고 했을 땐 앞쪽 구간, 자 봅시다. 우리가 뭐 요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요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항이 어디 잡히죠? 저항이 이 구간, 단기적으로 25,000원, 25,500원 정도 잡히고, 그 다음 위쪽으로 어디 잡히냐? 요 구간이죠. 봉들이 많이 겹쳤던 요런 구간, 27,000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제가 좀 러프하게 잡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 단기적인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리바운딩은 뭐야? 반발 매수세로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 구간을 어떻게 뚫어주냐, 어떤 재료가 터지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재시도하는 구간들이 나오냐, 요 차인데,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위쪽 구간 더 열려 있는 게 맞아요. 우리 밑골 달면서 올라왔고 종가 위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탄력 나올 수는 있으나 2만원대 중반, 25,000원, 26,000원대 구간이 단기적으로 저항이다. 이 구간을 넘어줘야만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HJ중공업 당연히 더 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는데, 지금 구간 제가 일단 강조를 드렸던 22,500원대 주가 위에서 5일선과 11선을 돌려놓고 21선과 61선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구간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돌려준다라기보다는 이 구간의 매물을 분명히 소화하는 과정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확실한 수급과 모멘텀 재료들이 등장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했을 때 맞고 밀렸다가 뭐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땐 지지가 나오고 다시 갈지, 밀렸다 쌍바닥 만들고 다시 갈지, 조정받고 바로 N자형 반등 나갈지 몰라요. 아니,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전문가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전문가지, 간다라고 설명하는 게 전문가입니까?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HJ중공업 최대 주주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MRO 관련된 부분들, 해군이나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저는 재료로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아, 뭐야, 호재라는 거야, 악재라는 거야? 당연히 호재인데 미군, 해군, MRO 이런 건 당연히 호재죠.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그런 이슈로 폭발적이게 성장하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의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해군에 관련된 재료, 그죠? 기대감, 이게 분명히 맞으나,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HJ중공업이 정말로 회사가 좋아지는, 개선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어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는 이러한 재료가 나왔을 때 최대 주주가 분명히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2만원대 중반 구간 한 번만 일단 대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기 11월 11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21,000원 찍을 때도 기술적 리바운딩을 반드시 기다려라. 리바운딩 올 거다. 지금 바닥 대비해서 17% 정도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 영상도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9일 연속 하락 팔아야 하나, 그죠? 지금 무조건 이렇게 대응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 잠깐만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봅시다. 자, 요때 11일, 그죠? 11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좀 봅시다.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구간에서 그냥 냉정하고 현실적이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림에서 기술적인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H의 중공업 특성상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과거의 매물대를 좀 볼 건데요. 기술적으로 매물대가 걸리는 구간이 어디다? 32,000원대 구간대다. 기술적 매물대가 걸리는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받은 거고, 자, 눌림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월봉으로 확인해 볼 겁니다. 월봉상 보면 강력한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서 장기적인 추세에서 월봉이 어때요? 5월봉선을 지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만원대 구간 자체가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내려오는 흐름에서도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본다라고 했을 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5만원 중반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올라갈 때 어때? 화끈하게 자, 2만 원 중반이요. 말실수요. 표시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봅시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고의적으로 계속 화끈하게 빼지만 올라갈 때 어떻게 화끈하게 올라갑니다. 화끈하게 당겨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화끈하게 당겨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기다렸다가 반등 타이밍 나오면 과감하게 분할 익절을 하든지 비중 축소를 하자. 아니, 나는 이거 회사 성장성이 좋아서 끝까지 들고 갈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세요. 근데 일단 저는 HA 중공업 자체가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자, 똑같은 얘기 계속적으로 해요. 말이 달라지는 거 없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 자체가 49% 있는데, 얘네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지분을 덜어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주가를 올리면서 지분을 덜어낼 가능성이 있다.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은 30%에서 35%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15% 이상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가격에 팔아봤자 주가는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림으로 갈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럼 네 말대로 하면 2만원 중반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무조건 매도할 필요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무조건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갑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분은 너무 좋다니까. 들으면 오, 그럴 것 같아, 좋아, 이런데 그걸 구독 눌러주겠죠. 근데 이거 기술적 리바운딩의 비중 축소하고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자라고 하면 저 진짜 쌍놈 돼요, 쌍놈. 응? 왜? 아니, 내 평단이 여긴데 여기 올라왔을 때 기술 반등의 리바운딩에 대응하자고? 아니, 내 평단보다 훨씬 미친데? 나 마이너스 뭐 20%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 21,000원에 물 타라고. 21,000원에 물 타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 문제라도 말씀드리고 대응해라. 만약에 내가 평단이 29,000원이었다. 그죠? 21,000원에 물을 탔어, 예를 들어서. 그럼 평단 얼마 돼요? 평단 25,000원 될 거 아닙니까? 3만원이어도 얼마요? 25,500원 될 거 아닙니까? 충분히 물 탔으면 대응이 가능한 자리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는 무서워서 물을 못 타고 올라갈 땐 더 갈 것 같아서 막 사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리바운딩 나오면 대응할 겁니다.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이미 평단가 위쪽으로 올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대응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선업 업황 자체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계속적으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단 기술적인 리바운딩 나왔을 때 분명히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 내려갔을 때 손절을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대응을 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현 구간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구간까지도 상승에 대한 탄력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대응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저와 함께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연락을 못 드린 분도 있는데 최대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릴 거니까, 제가 바빠서 연락 많이 못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HJ 남기셔서 반드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 내일이라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단이 왔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010-845-9501 HJ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정확하게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연락 못 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최대한 제가 연락 드릴 거니까 HJ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대응 전략 짜보자.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돌파나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응을 못 하겠죠. 항상 대응은 리스크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대 주주가 매도 나오면서 주가를 또 올릴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어쩌라는 거야 라고 분명하실 수 있어요. 비중 조절해라. 비중 조절하고 남은 물량 들고 가라. 이렇게 전달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새로운 로봇주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뭐냐면 재료는 그냥 로봇주다. 로봇주인데 매집이 좋아요. 매집이 좋아서 단기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 잠깐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봇 관련된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로봇 관련된 종목 이 종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로봇이 앞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왜? AI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 자, 제가 요 종목이랑 굉장히 비슷한 종목이 있어서 그래요. 자, GNC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주가가 5천 원이었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얘네들의 전략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앞쪽에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 이 매물대를 강력한 거래량을 통해서 어떻게 매물 쳐줬죠. 그죠? 앞전 구간에 물량을 받아주면서 매집.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흔든 다음에 또 올렸어요. 강하게 치고 올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물량까지 받아주면서 차익실현 물량까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11,000원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뺐어요? 또 5,000원까지 뺐어요. 마이너스 50% 반토막 냈다.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여기서 털고 나서 바로 급등. 어디까지 갔어요? 5만원. 그쵸? 뭐야?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흔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단기간에 엄청나게. 그죠? 저점 대비 12배를 올렸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적의 성장성이요. 실적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로봇주를 하더라도 뭐가 돼야 된다?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돌파. 우리가 항상 뭐요? 항상 매집에 대한 흐름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 매집에 대한 부분들 이후에 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가볍게 돌려냈냐 했을 때 가볍게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어요.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건데 지금 분할매수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로봇주가 또 뭐가 있었냐라고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봐봐요. 자, 요 종목이 이제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이거든요. 하이젠 RNM 주가 얼마죠? 48,000원입니다. 지금 현주가. 근데 이 당시 보면은 제가 요때 말씀드렸어요. 요때 얼마죠? 요때 당시에 13,000원대. 요 차트 박스권 돌리는 구간 요 똑같은 흐름이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매집을 하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보시면 여기까지 단기간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여기까지. 그죠? 어디서? 이 8,000원대 만원대에서. 자, 날짜를 좀 보여드리면은 봐봐요. 여기 지금 날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자리가 지금 작년 24년도 12월입니다. 24년도 12월. 자, 요때 제가 텔레그램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하이젠 RNM 저번에 관심 종목이었는데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다. 정고점 돌파 시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빅테크들이 전부 로봇을 언급 중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게 언제였냐? 날짜 보면 언제요? 언제? 2024년 12월 26일이요. 그죠? 주가 얼마였습니까? 보여요? 하이젠 RNM 얼마였어요? 자,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 이 주가가 단기간에 어떻게 됐다? 보시면은 12월 26일 이후에 단기 폭등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실적이 적자가 아니고 흑자 기업이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요? 로봇주 치고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로 유통주식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 눌림목 공략 잘하면 이 반등 리바운딩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달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로봇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요것도 시총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제가 하루에 많이 드릴 순 없고 선착순으로만 드릴 거니까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꼭 여러분들 위쪽에 010-845-9501 꼭 필요하신 분들만 로봇이라고 남겨주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